ITQ 엑셀 2019년 3월 기출문제 B형 제1작업 데이터 입력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TQ 시험 문제지에 오시면 제1작업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부분과 그다음 데이터 입력하실 때 비어있는 1, 2, 3, 4, 5, 6이라고 비어있는 자리에 함수를 계산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은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만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영상으로 여기 함수 계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전에 이 문제지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에서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열의 넓이를 1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트의 이름을 제1, 제2, 제3, 제4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 답안 작성 요령의 조건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제1작업의 데이터 입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에 오셔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하셔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새 문서가 나오신 상태에서 답안 작성 요령에서 요구했던 여기 시트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새 문서를 여시면 이렇게 기본 옵션이 3개가 있습니다. 혹시 3개 이상이 3개가 없으신 경우에는 시트를 삽입하시거나 아니면 이상 있으실 때는 필요 없는 시트를 삭제하셔서 3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번째 시트는 저희가 차트를 만들어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땐 시트가 3개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시트 1에서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까맣게 선택되시죠. 그러고 나서 시트 이름을 넣어 주겠습니다. 제1작업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 2개도 이름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3작업까지 이름을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넓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열넓이는 모든 3개의 시트에 모두 다 A열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작업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그래서 제1, 제2, 제3작업이 모두 선택되신 상태에서 여기 A열에 A를 클릭해 주시면 A열이 선택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열넓이를 갖다가 1이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열넓이만 좀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지 답안 작성 요령에서 열넓이만 제시하셨는데 ITQ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답 파일을 보시면 열넓이만이 아니라 여기 행의 높이도 기본값보다는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행 넓이도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행 높이를 갖다가 기본값이 16이 아니라 20에서 22 정도 ITQ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답 파일은 한 1.75, 22 정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지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 20으로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20에서 한 22 정도 주시면 적당하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행 높이도 1, 2, 3 시트에 모두 다 주시고요. 바닥을 클릭해서 꺼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환경인 열넓이와 행 높이가 다 설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데 하나 주의하실 건 제1, 제2, 제3작업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러시면 3개 시트에 똑같은 데이터가 다 입력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셔서 시트를 풀어주시고 1작업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1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표가 들어가시고 제목 부분이 들어가시는데 먼저 표의 데이터를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과 결제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ITQ 시험에 나오는 표는 항상 일정한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B4부터 J14까지 들어가시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글자가 있는 부분이시고요. 여기 갈로 안에 있는 1, 2, 3, 4, 5, 6 부분은 여기는 함수 계산을 하는 요 밑에 보시면 문제지에 함수 계산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함수 계산으로 넣어야 계산해야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 계산으로 계산해야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비워두십니다. 그리고 1, 2, 3, 4 부분, 5, 6 부분 외에 H14셀에 해당하는 여기 백진주 쌀이라고 나오시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백진주 쌀이라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H14셀은 비워두셔야 됩니다. 여기 조건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H14셀에다가는 목록을 나오게 하라고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진주 쌀이라고 보여지지만 여기는 목록으로 나오셔야 할 부분이니까 여기 H14셀이랑 1, 2, 3, 4, 5, 6 부분은 비워두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지 오셔서 그 데이터가 입력되는 범위가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시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입력해서 B4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 셀로 넘어가시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B14에서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C로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필드명을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건 항상 ITQ 시험에는 필드명에 두 줄,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는 필드명이 꼭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하실 때는 여기서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줄로 줄을 바꾸셔야 하실 때는 엔터를 치시면 다음 셀로 넘어가시잖아요. Alt 엔터를 치시면 원, 투라고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셀에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Shift 엔터를 치시면 위로 올라가시죠.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 셀에는 내용이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다시 내려가시고, 그래서 한 셀에다가 두 줄을 입력하셔야 될 경우에는 Alt 엔터를 치시면 한 셀 안에서 줄바꿈이 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다 입력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풀지 마시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에 보시면 문제 조건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그 표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테두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도 병합되어 있으시죠. 대각선도 있으시고요. 이걸 먼저 해주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선택을 풀지 마시고 상단 홈에 가셔서 여기 테두리가 있으시죠. 모든 테두리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굵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주시고 굵은 상자가 바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한 번 더 있으시죠. 그래서 선택을 이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선택하셔가지고 굵은 상자를 한 번 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테두리 설정이 끝나신 게 아니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항상 F13부터 14는 대각선으로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두리는 셀을 한 셀에 있는 게 아니라 두 셀을 병합한 다음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병합을 하시는데 병합하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B13부터 D13까지 B14부터 D14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G부터 I13셀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가 항상 똑같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 테두리를 대각선을 주시기 전에 병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B13부터 D13을 이렇게 마우스로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4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B14부터 D14도 선택해 주시고 F13, 14, 그 다음에 G13부터 I13까지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네 군데가 컨트롤 키로 함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홈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맞춤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병합이 되었습니다. 요 네 군데가 다 병합이 되셨고요. 그래서 여기 대각선을 주셔야 할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가셔서 보시면 테두리에 보시면 지금은 전부 다 직선 테두리만 있으시죠. 다른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셀 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 안에 테두리 부분 안에 여기에 대각선이 있으시죠. 대각선까지 한번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대각선 테두리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입력하고 테두리까지 다 주셨고 셀 병합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되셨나요? 여기 지금 두 줄 입력하신 부분이 보이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제목도 잘리시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여기도 지금 잘리셨고요. 그러면 잘리신 부분에 가서 C와 D 사이 선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용에 맞춰서 늘어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좁으시니까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내용이 좁다 싶으시면 늘려주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서 늘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핵 높이도 마찬가지로 4와 5 사이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늘어나시죠. 이렇게 늘어나게 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조건에 와서 보겠습니다. 조건을 와서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포인트고
다음에 정렬을 숫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하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 오셔서 일단은 전체를 다 선택해 주세요. 전체를 다 선택해 줘서 글씨를 갖다가 굴림체에 11포인트라고 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전체를 갖다 그냥 가운데 맞춤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숫자 부분도 전부 다 가운데 맞춤이 되셨죠? 그러면 숫자 부분만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숫자 부분에다가 회계 형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형식을 주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숫자 부분에 전부 다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시잖아요. 회계 형식 주셨더니 소수점 두째째까지 나오시는 건 여기 자릿수 줄임으로 줄여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회계 형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무조건 오른쪽 맞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단위가 붙어 있는 킬로그램 단위가 붙어 있는 부분은 지금 그냥 단위 때문에 여기 단위 때문에 가운데 맞춤 문자로 회계 형식이 적용이 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만 오른쪽 정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는 다 가운데 맞춤이 되셨고 숫자는 여기 쉼표로 천 단위 구분기호 회계 형식을 적용해 가지고 천 단위 구분기호와 오른쪽 맞춤이 되셨고 그다음에 안 되시는 거는 오른쪽으로 저희가 맞춰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은 되셨고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여기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다 하시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4부터 J14 B4부터 J4, 그 다음에 G14, I14는 주황색, 여기 항상 똑같은 부분이십니다. 여긴 주황색을 넣으시라는 건데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G14랑 I14도 선택해 주시고 상단 홈에 가셔갖고요. 채우기 색깔을 갖다가 표준색에 있는 주황을 갖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H14셀은 유효성 검사로 그다음에 C5부터 C12를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엔 제가 아까 비워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데이터 입력하실 때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C5부터 C12까지 있는 상품명 요 내용이 여기에 목록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1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으십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뭐가 나오라고 했나요? 이렇게 목록이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건 선택한 셀에다가 넣어주는 데이터를 정수만 들어가게끔 그런 문자를 입력하시면 여기 입력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정수만 들어가게 하거나 날짜만 들어가게 하거나 이렇게 어떤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목록, 여기 지금 상품명 목록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목록을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목록으로 나오실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원본을 클릭하시고 C5부터 C12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목록에 드랍다운 여기 목록이 나오십니다. 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쭉 목록에 나와서 하나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문제지와 똑같이 백진주 쌀을 선택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셀 서식에 있어서 F5부터 G12에는 숫자 뒤에 EA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F부터 G12 여기에는 뒤에다가 EA를 붙이라고 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상단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걸 클릭하시면 표시 형식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탭이 나오셨습니다. 요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EA를 붙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 숫자들은 어떻게 나오시는 숫자신가요?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1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신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샵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표시하는 거고 여기 쉼표가 들어가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되시는 거고 0이라고 나오셨죠. 그거는 1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하는 의미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만약 밑에 걸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한 자리까지만 다 내시면 하나를 지워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니까 1의 자리까지가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하시고 요 뒤에다가
문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자는 항상 따옴표안에 엑셀에서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따옴표를 넣어주시고 영문으로 EA라고 대문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따옴표, 그러니까 숫자를 천 단위 구분 기호가 1의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는 숫자 뒤에다가 문자 EA를 붙이라고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여기 단위가 들어가니까 또 가운데 맞춤이 되셨죠. 문자 아까 설정을 해 놓으셔서 오른쪽 맞춤으로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F5부터 F12는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전월 판매량으로. 그래서 F5부터 12까지 선택하고 이 범위를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요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우스 올리면 이름 상자라고 나오시죠?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전월 이렇게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 주시면 여기 하나하나 선택하면 여기 주소가 나오시죠, 이름으로. 근데 이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십니다. 이름을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여기 표와 관련된 조건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물결 도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런 설정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을 만드시는데 저희가 아까 여기 1, 2, 3 행을 20행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답 파일을 보면 1, 2, 3행은 한 25 정도 행의 높이가 25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바꾸셔도 되고요. 시간이 촉박하고 번거로우시면 그냥 20으로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들어가시면 물결 무늬가 있으시죠? 여기 물결 무늬. 물결이 있으시죠? 물결 선택하시고 나서 여기 B1 셀부터 해서 이렇게 G 끝날 때까지 여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려서 넣어주시는데 지금 행 높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여기보다 훨씬 좁게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 행 높이에 가셔가지고 20이 아니라 한 25 정도로 주시면 훨씬 넓게 들어가시죠. 여유가 있으시면 높이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그냥 좀 좁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해 보시면 여기 글꼴 지정과 도형의 색깔 지정이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홈에 가셔가지고 굴림체의 폰트는 24 폰트이시죠. 그러고 텍스트 색깔은 검정색이시고요. 그다음에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가운데 맞춤하셔야 되겠죠. 가로로 가운데, 세로로 가운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나서 여기다가 도형에다가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오프셋 왼쪽으로 주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홈에는 없습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실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그리기 도구의 서식 메뉴가 나오십니다.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채우기 육각선 효과가 있으시죠. 효과 밑에 그림자가 있으십니다. 그림자는 오프셋 위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제목 부분 여기 첫 번째 게 완성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시면 여기 결제 부분이 있으십니다. 이 결제 부분은 조금 까다로우신데요. 임의의 셀에다가 처음부터 여기 이 자리에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임의의 자리에다가 저걸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으로 오려서 붙이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그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늘리셔 가지고요. 요 표가 있는 자리 말고 표가 없는 자리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걸 만들고 지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라고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표 만들 셀을 갖다가 두 줄을 선택하시고 상단 홈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 넓이를 조절하겠습니다. 여기 결제는 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담당이랑 대리랑 그 다음에 팀장은 조금 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요 밑에 결제 부분, 요 부분도 넓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병합하셔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시는데,
여기 글자가 세로 방향이십니다. 홈에 보시면 맞춤에 보시면 텍스트 세로 쓰기가 있습니다. 세로 쓰기로 넣어주시고 이 부분은 가운데 맞춤으로 넣어주시면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텍스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시는데 그림으로 이걸 그림으로 복사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홈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클립보드에 보시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그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원본은 꼭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삭제를 클릭하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행을 그냥 지우시면 되시겠죠. 행 전체를 지우기 위해서 지워주시고 얘를 없애주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그리시면 안 되시고 표가 없는 열과 행에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H1번 셀에 오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그림으로 한 덩어리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맞게끔 그림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적당하게 좀 줄여가지고요. 위치에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요까지 결제 부분까지 만들어 주시면 제1작업의 데이터 입력이 완성되었습니다.